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이번엔 내가 직접 찾아내겠어. 작전 개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푸르고의 기술을 훔칠 것. 푸르고 사무실 진입 성공. 생각보다 쉬운걸. 드디어 찾았다. 푸르고, 넌 이제 끝났어. 안녕하세요. 백투더퓨처의 박정철 박사입니다. 매듭을 단단하게 만든다고 하는 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매듭 자체의 강도인 knot security를 확보하는 거고요. 이거는 당연히 이제 이두박근에 힘을 주고 힘을 꽉 당기면은 봉합사의 매듭이 강하게 체결이 되겠죠. 이거는 사실 뭐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정말 중요한 거는 연조직을 관통해서 나온 봉합사가 만드는 이 룹이 얼마나 강하게 체결되느냐를 의미하는 룹 시큐리티인데요. 이게 사실은 하기도 좀 어렵고 반면에 임상에서는 의미가 상당히 큽니다. 연조직을 강하게 체결해야 되거나 특히 저같이 이제 연조직 이식술을 많이 하는 경우에는 연조직이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을 해주기 위해서는 봉합의 힘이 매우 중요한데 이 룹 시큐리티를 확보하지 못하게 되면 결국은 실크가 겉돌게 되고 연조직이 움직이면서 실패로 가게 되죠. 이 손가락을 저는 이제 깊이 넣어서 타일을 하기 때문에 룹 시큐리티를 좀 쉽게 확보하는 편입니다만 많은 선생님들은 니들홀더를 구외에서 작업을 하시면서 하다 보니까 나트는 강하게 체결이 되는데 정작 룹은 강하게 체결이 안 되는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습니다. 이런 걸로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오늘 제가 좋은 솔루션을 제안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바로 이러한 바이오텍스를 사용하시는 거죠. 무슨 말이냐? 일반적인 실크, 특히 나일론 같은 계열의 봉합을 사용을 하시게 되면은 매듭을 일단 만들고 나면 이거 너무 헐거운데 더 쪼여지면은 쪼여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많이들 쪼이시는데요. 안 움직입니다. 네, 매듭이 한번 체결이 되고 나면 매듭에 마찰이 있기 때문에 특히 서전스 낫을 이용을 해서 두 바퀴 한 바퀴로 하고 나면 그 마찰력은 어마어마하거든요. 아무리 당겨도 매듭이 이동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바이오텍스는 마찰 개수가 매우 낮고 탄성 개수가 높기 때문에 실크가 살살 늘어나면서 미끄러지기 시작을 합니다. 나중에 한번 저희가 보여드릴 건데 아마 깜짝 놀라실 거예요. 매듭을 짓습니다. 룹이 헐거워요. 이거 어떡하지? 끊고 다시 가야 되나? 그러기엔 시간도 부족한데 환자분들 많이 밀려 있는데 이런 경우들 되게 많으시죠. 그때 바이오텍스를 사용하시는 경우라면 매듭을 일단 짓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힘을 쭉 주면은 놀랍게도 미끄러지듯이 매듭이 더 쪼여지면서 강력한 룹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이걸 거꾸로 생각하시면 혹시라도 연조직의 스웰링이 심하거나 아니면은 뭐 환자의 손가락이나 음식물이나 칫솔이 걸리면서 실크가 풀릴 수도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리타이트닝 후에는 반드시 엑스트라 낫을 한 번 더 해서 매듭이 풀리지 않을 수 있도록 반드시 안전장치를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임상에서 사용하실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제가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좀 판막을 여는 모습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15번 블레이드를 이용을 할 거고요. 흔히 하는 T조정 절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T조정 정 최상방에서 흔히 말하는 피자컷이라고 하죠. 요 잇몸을 따라서 강하게 골을 촉지하면서 절개선을 긋습니다. 치아랑 닿는 부분에서 15번이 갖고 있는 한계가 발생을 합니다. 치아까지 꼼꼼하게 컷을 하기가 좀 어렵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12번 블레이드를 같이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12번 블레이드 내지는 12D 블레이드를 이용하시면은 밀고 당기고 컷이 모두 가능하거든요. 지금은 이제 12번 블레이드입니다만 혹시 임상에서 12D 블레이드 한번 사용해 보시면은 밀고 당기고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절개가 들어간 다음에 보시는 5번 나이프라고 하죠. 숫자 5번이 아니라 이 사람 이름입니다. 올번이라고 하는 치주 선생님이 만들어서 올번 나이프라고 하는데요. 나이프이기 때문에 컷이 안 된 부분을 명확하게 컷을 더 할 수가 있고요. 저는 이걸 이용해서 레버리지, 지렛대 효과로 이렇게 잇몸을 좀 들어 올려서 처음에 이 잇몸을 들어 올리는 시작점을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벌써 상당히 많이 열린 게 보이시죠? 자, 반대쪽
뒤집으시면은 반대쪽 접근이 바로 되기 때문에 역시 올바른 나이프의 가장 큰 장점이 빠른 속도로 판막을 열 수 있는 기구입니다. 자, 뭐 페리오 엘리베이터, 몰트 큐렛, 뭐 프리카드, 그 다음에 부저 엘리베이터 모두 다 사용 가능합니다. 어쨌건 엘리베이터 이용해서 넣고 들어 올리고 넣고 들어 올리고 해서 판막을 조심스럽게 들어 올리시면은 안에 잇몸이 안 붙어 있는 깨끗한 뼈가 보이면은 성공적으로 판막을 열어 올리신 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바이오텍스 봉합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일론을 보여드릴 거예요. 왜? 나일론에서 안 되는 그 나트의 이동을 먼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단순 봉합을 할 거고요. 단순 봉합인데 매우 헐겁게 하겠습니다. 헐겁다는 게 매듭을 헐겁게 하는 게 아니라 룹을 헐겁게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시고 실제 임상에서 충분히 생길 수 있죠. 두 바퀴 돌려서 서전스 낫을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룹을 타이트하게 안 하고 좀 헐겁게 할 거예요. 뭐 이 정도까지 헐겁게 하는 일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죠. 자, 이렇게 해서 허공상에서 나트가 만들어졌습니다. 이게 지금 허공상에서 서전스 낫이 만들어진 경우인데요. 자, 이러고 나서 이제 컷을 하려고 들어가 보니까 이게 헐거운 거예요. 아이고, 큰일 났다. 대부분의 경우는 여기서 힘을 더 주시죠. 힘을 더 주시면은 나일론이 갖고 있는 한계 때문에 안 당겨집니다. 이게 당겨질 수가 없고 대부분 이제 당기다가 연조직이 찢어지는 경우들이 발생을 하죠. 뭐 물론 뭐 나일론 5제로, 6제로 얇아지면은 조금은 당겨질 수 있는데 그래도 한계가 있습니다. 이게 이러한 나일론, 특히 블랙 실크에선 절대로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 하다가 아유, 안 되겠다 하고 그냥 두시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은 어쩔 수 없이 다시 실크를 컷하고 또 새롭게 시작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시간의 낭비, 실크의 낭비죠. 근데 놀랍게도 바이오텍스에서는 그 부분이 해결이 됩니다. 보여드릴게요. 자, 바이오텍스입니다. 바이오텍스 4제로입니다. 아까 사용한 나일론 4제로보다 훨씬 야들야들하다는 느낌이 들어서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나일론 4제로가 실제로는 이 바이오텍스 3제로, 거꾸로 바이오텍스 4제로는 나일론 5제로에 준하는 물성을 갖고 있습니다. 자, 3에서 5cm 남겨 놓으시고 서전스 낫 들어갑니다. 두 바퀴 돌려주시고 당겨 주시는데 헐겁게 할 거예요. 지금 허공에다가. 그리고 한 바퀴 돌려서 매듭을 지었습니다. 자, 누가 보더라도 서전스 낫이 완성이 됐죠. 자, 그리고 나서 컷을 하려고 들어가니까 너무 룹 시큐리티, 나트 시큐리티는 지금 제가 이두박근 해가지고 쪼여졌어요. 이건 지금 타이트해요. 근데 요 아래, 요 룹 시큐리티가 지금 제일 중요한데 이 연조직은 다 벌어지거든요. 이거를 어떻게 하는 거죠? 자, 잘 봐주세요. 자, 숨을 조여주시고, 자, 참고 한번 천천히 당겨 보겠습니다. 당겨지는 거 보이시나요? 점점 룹이 줄어듭니다. 점점 줄어들죠. 점점. 실크는 안 끊어져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실크에 힘을 더 과도하게 줬는데 안 끊어지고 루프만 타이트하게, 더 타이트하게 해볼까요? 네. 실제 연조직에서 이렇게 타이트하게 되면 오히려 연조직 치유를 억제할 수 있습니다만 그래도 보여드릴게요. 어디까지 타이트하게 할 수 있는지. 안 끊어지죠. 지금 엄청 타이트하게 들어갔습니다. 더 해볼까요? 네. 임상에서는 이러시면 안 됩니다. 연조직이 안 좋습니다만 어쨌건 정말 타이트하게 당겨진 거 보이시죠? 이게 바로 룹 시큐리티를 바이오텍스를 이용해서 확보하는 가장 큰 장점입니다. 임상에서 실크가 헐겁게 됐어요. 힘주고 쪼이시면은 이렇게 타이트하게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돼요. 제가 이런 일은 없습니다만 의도적으로 기구를 가지고 한번 풀어볼게요. 서전스 낫으로 했습니다만 기구를 가지고 제가 당기시면은 이게 풀립니다. 지금 어렵게 룹 시큐리티를 확보해 놨는데 다시 이렇게 풀릴 수 있다는 거죠. 물론 환자분이 기구를 가지고 풀 일은 없습니다만 뭐 스웰링이 심하거나 아니면 뭐 칫솔에 걸리거나 그러면은 충분히 풀릴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바이오텍스를 이용을 해가지고 룹 시큐리티를 극대화시켜서 타이트하게 하신 경우에는 저는 여기에 꼭 추가로 엑스트라 낫, 방향은 상관없습니다. 방향은 상관없고 엑스트라 낫을 이용해서 하나 더 체결을 하고 그 다음에 실크를 조금 길게 끊어줘요. 그래야 혹시라도 헐거워졌을 때 풀림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바로 바이오텍스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장점, 리타이트닝. 더 한 번 더 조이기가 가능한 거고, 그걸 통해서 생길 수 있는 문제를 극복하는 엑스트라 낫까지 사용한 매듭 해결법이 되겠습니다. 네, 연조직 처치 시에 이 봉합을 타이트하게 만드는 게 늘 어려우셨다고 한다면은 한번 바이오텍스를 한번 사용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여러분의 임상이 한결 쉬워지고 스트레스는 적어지고 퍼포먼스는 극강화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스팔트 위에 페라리가 있다면 절개선 위에는 바이오텍스가 있습니다. 백투더퓨처 박정철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Be insightful. Pergo Biologics.